가장 빨리 또 반등이 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린 데가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꽃들도 많이 피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낮에 보니까 더워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완전 여름 같은 이런 기분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최근에 좀 온기가 좀 돌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빨리 또 반등이 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린 데가 있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세종입니다. 제가 오늘은 세종 부동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조금 세종을 좀 관심을 분명히 두실 때가 좀 됐어요. 자, 세종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최근에 이제 나온 세종 부동산 관련한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5시간 전에 공개되는 세종 집값 긴 하락 터널에서 벗어나나. 여기 이제 보시면 16개 시도 중에서 집값이 상승 전환한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지금 세종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전에 세종시 아파트 값이 지금 2주째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이 뭔가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가장 먼저 가격이 떨어진 곳이 세종이었죠. 자, 세종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요 플라워 차트고요. 요 중심에서 오른쪽 위로 매매 전세가 상승을 하죠. 쭉 상승을 하다가 변곡점이 이제 21년 7월 달에 왔습니다. 즉 25년 7월 달 이후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 정확하게는 이제 7월 한 초중반서부터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갔죠. 매매가와 전세가도 이제 거의 이제 약보합 정도로 됐고, 그리고 이제 22년 1월 달부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가 이제 갈수록 매매와 전세가 둘 다 하락해주고, 그러니까 플라워 차트가 밑으로 왼쪽으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하락을 해왔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KB 부동산 데이터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상당수 지역들은 이제 22년 한 중순서부터 하락세 가팔라졌는데, 이미 세종은 이제 22년 이제 초부터, 그리고 21년 중후반부터 이렇게 조금 데이터가 좀 이상 신호가 나타났었고요. 근데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여전히 지금은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최신 데이터가 이제 3월 20일 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데이터를 취합을 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발표가 언제 된 거냐면요. 발표가 3월 24일. 그래서 3월 24일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된 자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가 3월 27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통계를 집계를 해서 다시 3월 30일은 금요일 날 또 이 통계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이제 오늘 통계 오픈된 건 아직 이제 리치고 엑스퍼트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요걸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KB 부동산 데이터는 마이너스인데, 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로 보니까 요걸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모르시겠죠. 이걸로 놓고 보면은 이 데이터는 5월 달부터,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KB 부동산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가격을 반영하는 게 무슨 데이터다? 네,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제가 꼭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으로는 21년 5월 달부터 이미 하락세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들어갔고, 11월 달 21년 이제 연말서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매매와 전세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 계속 파란색만 보이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빨간색 하나 딱 떴죠. 3월 20일 날, 즉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집계한 데이터에서 드디어 세종이 지금 몇 년 만입니까? 자, 21년 5월 달, 22년 5월 달, 23년 5월 달. 2년 만은 아니지만 거의 2년 가까운 지금 시기 만에 처음으로 지금 빨간색 불이 떴습니다, 여러분. 와, 우리 세종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세종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세종의 아파트를 2채를 가지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부동산 상담을 좀 거의 안 하는데 VIP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상담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세종 팔면 안 된다. 파는 걸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이제 팔긴 이미 늦었다. 들고 계셔라.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때가 가능성이 높은 데 중에 하나가 세종이기 때문에 들고 가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야 아니나 다를까? 야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이런 분위기 상승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지금 빠르게 빨간불이 떡하니 들어왔고요. 요 기사를 보니까 이제 2주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게 이제 2시간 전이니까 오늘 나온 통계까지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주 연속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네, 뭔가 지금 상승의 기운이 지금 스물스물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세종이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의 데이터를 제가 이제 면밀하게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종 지도를 이제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제가 세팅을 위에 거는 월감 중감률, 밑에 거는 제가 주간 중감률을 해놨어요. 근데 리치고 시세로 보니까 여전히 하락은 좀 하고 있는데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봐야 돼요? 네, 분석을 봐야죠. 분석. 자, 그러면 분석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실거래가를 우리가 캔들 차트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치를 볼게요. 자, 보시면 실거래가가 이제 전현명주당 기준으로 평당 한 960만 원 정도가 이제 2019년 3월 달이었는데, 예, 뭐 저가는 800만 원, 1000만 원 좀 안 됐는데 얘가 이제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거의 뭐 1700까지 올라갔다가 쫙 떨어졌다가 보시는 것처럼 실거래가에서도 어때요, 지금? 예, 1월 달부터 지금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왔고 2월 달에도 지금 조금 다시 올라가는 지금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점수를 보니까 투자 점수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56.7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여기 지금 좋음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좋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면 보통이에요. 이게 70점이 넘어야 좋은 건데 이게 조금 데이터 팀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70점이 넘어야 얘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투자 점수상으로 아주 좋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최악을 벗어나서 지금 계속 점점 지금 좋아지고 있다. 투자하기에 좀 좋은 환경으로 세종이 가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를 봤을 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0월 달에 전세 대비 너무 고평가됐다. 지금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안 좋아요. 아직 평균도 되지 않습니다. 평균이 지금 마이너스 한 50 정도 되는데 여전히 지금은 마이너스 한 63% 정도 됩니다. 즉 실제 사행가치 전세보다는 매매가가 너무 좀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전세 저평가 데이터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소득 대비해서 또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자, 아시겠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2014년 이때는 세종이 뭐 이제는 뭐 신도시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그때의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이걸로 봐도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제일 고점이 언제였죠? 21년 6월 달. 예, 이때가 소득 대비해서 세종의 아파트가 가장 비싼, 즉 이럴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떨어졌죠. 10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요거는 이제 한 5년 전, 그러니까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장 긴 시계열로 거의 20년 가까이를 볼 텐데,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한 5년 정도만 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2020년 7월 달부터 고평가로 들어갔다 빨간불 들어왔다가 줄어서 이제 지금 좀 많이 저렴해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도면은 한 2020년 5월 달, 6월 달 정도랑 비슷해졌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쌌을 때가 있었죠. 19년 1월 달이나 이럴 때. 그래서 8, 9 밑으로. 그래서 자, 요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소득 대비해서는 한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까지 온 거 아닌가.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고 막 말도 못할 정도로 이런 건 아니다. 자, 그다음에 전세가율.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가율이 좀 중요한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율이 지금 여기는 뭐 들쭉날쭉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전세가율이 지금 50이 안 되면 45도 안 돼요. 43.4인데, 즉 전세가율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를 좀 내가 내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사기에는 사실 별로 메리트가 없죠.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그닥 뭐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은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은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요 정도 지금 수준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세종은 뭐가 좋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입주 물량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뭐 지금 2,000세대도 안 되고요. 내년에는 3,600세대. 그다음에 25년에는 1,000세대 정도. 근데 여기에 뭐 확정이 안 된 리치고 앱에서는 지금 확정된 물량만 보여주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된 또 물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리치고 엑스퍼트 가서 봐야 되는데 미확정 물량까지 포함해서 보고 싶다면 전체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도 세종은 미확정 물량까지 해도 거의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작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작다라는 건 뭐예요? 예, 공급이 작다. 좋은 거죠. 예. 자, 거기다 이제 공급의 또 하나의 축인 우리가 미분양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보니까 세종의 미분양이 지금 없습니다. 6채, 6호. 6채밖에 없습니다.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즉, 지금 뭔가 공급적으로는 뭐다? 굉장히 데이터가 좋다. 굉장히 데이터가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이 매물량과 거래량은 어떨까요? 거래량 매물량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를 보니까 요 이제 회색 막대 그래프가 매물의 양입니다. 예, 매물이 느느냐 주느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보시면 2022년 7월 달에 매물이 5,370건 정도로 가장 많았는데 이 이후로 매물이 줄어들죠. 매물은 줄어드는데 요 파란색과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2020년 10월 달부터 조금씩 늘죠. 10월에 170건, 11월에 215건, 그 다음에 12월에 230건, 근데 1월에 거의 300건, 2월 달에 거래량 폭발했습니다. 540건. 근데 매물은 어때요? 매물은 급속도로 감소하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에 뭔가 이상 징조가 나타나면 매물이 그냥 확 줄어들고 거래량은 늘고.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괜찮아 보입니다. 뭔가 지금 확실한 지금 변화,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주구장창 하락만 하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뭔가 지금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첫 번째. 자, 세종의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는 팔지 마세요. 예, 팔기에는 지금은 파는 타이밍 아닙니다. 팔려면 21년 초중반, 늦어도 중후반에는 팔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팔지 못하셨던 분은 이제는 팔지 마라. 자, 그러면 지금 그럼 사야 되느냐, 세종을?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뭐 한번 뭐 만약에 이제 지금보다 조금 뭐 한 10% 15% 정도 가격 조정이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세종 아파트를 사기에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조금 매력적인 구간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부동산 중개 문화를 제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 그다음 또 중개사 분들이 이런 리치고와 같은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세종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이런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영상 하단에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뭐 세종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훨씬 더 많지만 제가 또 이 영상에서 이 짧은 영상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뭐다 지금 세종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팔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돕는 일을 제가 계속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저희가 리치고가 이제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이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과연 얘를 얼마에 거래하는 게 맞냐. 사실 건물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를 도대체 얼마에 파는 게 명확한 건지, 또 사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얼마에 사는 게 명확한, 특히 건물이야 뭐 이제 금리랑 비교를 해서 지금 월세 얼마 나오고 은행에다 지금 이 돈 놔두면 뭐 이자를 몇 프로 받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뭐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완전 깜깜이 시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깜깜이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뭐 기획사겠니 뭐 이런 부동산 사기꾼들도 정말 많은 분야가 이제 토지예요. 근데 저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적정 건물의 가격과 토지 가격까지 저희가 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5월달 정도에는 리치고 앱에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과연 이 지금 이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리치고 앱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달 잘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면 좋으실지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3년 말이나 늦어도 24년 중순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1,000만 원만 있어도, 돈이 아예 없어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